저녁, 해가 저물고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작은 마을을 스치듯 지나갈 때 사라는 자신의 아늑한 집 앞 베란다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다. 흔들 의자가 살랑살랑 흔들리며 긴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마을은 숲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은 고요했다. 그녀의 집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는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과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뿐이었다. 이곳은 사라에게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평화로운 도피처였다. 하지만 오늘 밤 뭔가가 달랐다. 처음에 사라는 그것이 단순한 상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티컵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베란다의 불빛이 비추는 곳에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한참 동안 그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점차 그것의 윤곽이 커다란 동물의 형태로 보였다. 무겁고 덩치가 큰 땅에 낮게 움켜잡고 있는 동물이었다. 곰이었다. 사라의 심장은 순간 멈춘 듯 했다. 이 지역에서 곰이 자주 나타나긴 했지만 보통은 숲속 깊은 곳에서만 보였다. 하지만 오늘 밤의 곰은 너무 가까이 있었다. 그 털은 달빛에 반짝였고 곰은 마치 자신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사라를 노려보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고정된 채로 있었다. 사라의 숨이 멈춘 듯 했다. 본능적으로 그녀는 집 안으로 피신하고 싶었다. 문을 잠그고 곰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 동물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피하려는 기색조차 없이 어두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사라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거기 곰. 사라는 무의식적으로 속삭였다. 얼핏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말이었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와버린 것이었다. 그 곰은 대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멈춰서서 여전히 사라를 바라볼 뿐이었다. 사라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곰이 굶주려 있는 것인지 단지 호기심에 나왔다가 집 근처에 서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무엇인가 확실히 달랐다. 곰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사라의 몸을 움켜잡는 듯한 그 시선이 그녀를 움찔하게 만들었다. 곰은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다. 사라는 본능적으로 일어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피할 준비를 했다. 그런데 곰은 달려들지 않았다. 대신 조금 더 다가와 그 무겁고 우뚝 선 몸이 부드럽게 땅에 내려앉으며 눈을 떼지 않았다. 사라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라, 곰아. 숲으로 돌아가라. 사라는 속삭였다. 그 말은 그녀 자신에게 한 말이었지만 곰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갑자기 곰은 고개를 돌리며 마치 사라에게 따라오라는 듯 잔디밭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사라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정말 돌아가는 걸까? 이걸로 끝일까?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 했으나 그때 곰이 다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라는 그 순간 알았다. 무언가 곰이 자신을 이끄는 듯한 느낌이었다. 무언가 강렬한 이유가 있다는 듯이 사라의 심장은 폭발할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곰을 따라가게 되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 곰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 사라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숲으로 향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생각 없이 곰을 쫓아갔다. 숲속은 점점 더 깊어졌다. 주변은 희미하고 나뭇잎과 풀들이 그들의 존재를 알리듯 가볍게 부스럭거렸다. 곰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숲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사라는 곰을 따라가며 계속해서 주위를 살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심상치 않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여행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은 숲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라가 숲속을 걷는 동안 시간은 더욱 더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바람은 간헐적으로 불어왔고 나무들이 길게 그늘을 들이우며 그녀를 감쌌다. 마치 이 숲 자체가 그녀를 시험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발밑의 풀은 부드럽고 차가운 감촉을 주었고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빨라졌다. 곰은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게 걸으며 마치 사라가 뒤처지지 않도록 그녀의 속도를 맞추는 듯 했다. 그 큰 몸집에도 불구하고 곰은 숲속을 조용히 가로지르며 사라의 귀에는 그 무엇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와 사라의 발자국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다. 그들이 도달한 곳은 예상치 못한 장소였다. 숲속 깊은 곳에 고요한 공기가 흐르는 작은 공터가 있었다. 어둠 속에서 사라가 처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본 것은 거대한 나무였다. 그것은 그 어떤 나무보다도 크고 그 굴곡이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길게 비틀리며 자라고 있었다. 그 나무의 뿌리는 지면을 뚫고 나와 마치 사람의 손처럼 길게 뻗어 있었다. 나무의 표면은 얼핏 보기에 정상적인 나무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뭔가 이상한 힘이 느껴졌다. 사라의 몸은 저절로 그 나무로 끌려갔다. 그녀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목이 메인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곰이 나무 앞에 멈추었고 사라는 그 옆에 서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손끝이 나무 껍질에 닿는 순간 사라는 갑자기 정신이 아찔해졌다. 그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힘이 그녀의 몸을 움켜잡는 것 같았다. 마치 이 나무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 나무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숲속의 공기는 무언가 무겁게 변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던 그 평화로운 소리는 사라지며 그녀의 가슴 속에서 어떤 불안한 예감이 밀려왔다. 그녀의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순간 곰이 몸을 움츠리며 가슴 속에서 낮은 울음소리처럼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고의 소리였다. 사라는 곰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서 무엇인가를 직감할 수 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하지만 그 경고의 의미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었다. 이곳은 왜 이렇게 이상하지? 사라는 거의 자조적인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숲의 공기가 점점 더 무겁고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곰은 여전히 나무 앞에서 꼿꼿이 서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이 나무 앞에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갑자기 사라가 나무의 뿌리 근처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은 분명한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라의 눈이 부드럽게 초점을 맞추자 그 형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어린아이였다. 보통 아이가 아닌 이상하게도 완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아이였다. 사라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다. 저건 아이야. 사라의 몸이 반응하듯 얼어붙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아이를 살펴보았지만 그 아이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나뭇잎과 이끼로 덮여있던 아이의 얼굴을 살짝 드러냈을 때 사라는 숨을 멈췄다. 그 아이는 죽어 있었다. 그것도 기이하게 차가운 상태로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차가운 피부가 그의 손끝에 닿은 순간 사라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는 대체 뭐지? 사라는 그 질문을 속으로 떠올리며 손이 떨리며 아이의 얼굴을 다시 감쌌다. 사라가 이 아이를 만졌을 때 전혀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아이의 차가운 피부와 눈을 마주친 순간 그녀의 몸속 깊은 곳에서 불안한 감정이 불쑥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때 곰은 다시 한번 낮은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며 몸을 움츠렸다. 그것은 무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였다. 사라는 머릿속에서 곰이 왜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 아이가 왜 이렇게 누워있는지, 이 아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사라의 몸은 그 아이와 나무, 그리고 숲 전체에 얽힌 어떤 큰 비밀을 알게 될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숲속의 공기가 무겁게 변화했다. 나무의 잎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지면이 가벼운 진동을 일으켰다. 나무에서 낮고 깊은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것은 마치 숲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깨어나는 듯한 소리였다. 사라의 머리가 어지러워지며 그녀의 손에 묶여있는 이끼와 나뭇가지가 갑자기 움켜잡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왜 여기 있어? 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내뱉었고 그 말은 아이에게 묻고 있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내뱉는 어떤 목소리의 응답을 기다리는 듯 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입술이 서서히 열리며 그 말이 떠나갔다. 왜 여기에 있느냐고. 아이의 목소리는 사라의 귀에 더 이상 어린아이의 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그 소리는 어떤 깊고 무겁고 오래된 목소리처럼 공기 속에서 떨리며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사라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끌어안으려 했다. 아이의 눈이 열리고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사라는 그 아이의 눈을 마주치자마자 몸이 굳어버린 듯 했다. 그 눈빛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의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감정이 아닌 어떤 비현실적이고도 고통스러운 존재가 담겨 있었다. 눈동자가 깊고 어두운 색을 띠며 마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듯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눈빛은 사라의 피부를 스치듯 지나갔고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킬 수조차 없었다. 당신은 누구냐? 사라의 목소리는 떨리며 나왔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절박한 느낌이 들었다. 사라는 그 아이가 단순한 죽은 아이가 아니라 이 숲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한 듯 했다. 그 아이의 입이 다시 열리자 그 소리는 사라의 심장 속을 파고드는 듯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나는 이 숲의 보호자이자 이곳의 저주를 지키는 자다. 아이의 목소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형태였지만 그 말 속에 담긴 힘은 너무나도 무겁고 사라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 말이 끝나자 숲은 더욱 고요해졌다. 사라의 심장은 가슴 속에서 터질 것처럼 요동쳤다. 저주. 사라의 입술이 떨리며 그 단어를 되뇌었다. 이 숲에 저주가 있다니. 그럼 이 아이는? 나는 이 숲에 숨겨진 어둠의 일부. 아이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 숲의 모든 생명, 이 모든 존재는 나의 일부가 되어왔다. 그리고 너, 사라, 너는 그 어둠을 되돌려 놓을 사람이다. 그 말에 사라는 갑자기 무릎이 풀려 힘없이 땅에 주저앉을 뻔했다. 내가 왜 하필 나냐고. 나는.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사라가 이 숲에 그리고 그 저주에 얽힌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곰을 한 번 쳐다보았다. 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사라를 바라보며 고요한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마치 그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듯 그 큰 눈빛은 사라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 했다. 하지만 곰은 말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사라는 그 눈빛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왜 나냐고. 사라가 다시 한번 물었다. 저주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건가? 아이의 어두운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응시하며 아주 잠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사라에게 마치 무언가를 밝혀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 미소의 뒤에는 고통스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만들었다. 사라는 조금 더 걸음을 내디뎠을 때 갑자기 앞에 어떤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아닌 존재였다. 나무처럼 뻣뻣하게 서 있는 그것은 크고 기이한 형태를 지닌 나무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나무가 아니라 어떤 생명체가 나무처럼 변형된 것이었다. 그 형체는 불길하게 어두운 빛을 발하며 사라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너는 이곳에 올 자격이 없다. 그것의 목소리는 사라가 직접 들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녀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것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존재의 목소리처럼 깊고도 강력했다. 사라는 순간적으로 발이 멈췄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 숲의 저주를 풀어야 한다. 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 존재의 귀에 닿는 순간 그 존재는 잠시 멈칫하며 그 말을 곱씹는 듯 했다. 그렇다. 그 존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저주를 풀겠다면 너는 이 숲의 심장에 도달해야 한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고 이 숲의 어둠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너에게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사라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다. 그 대가가 무엇이든 이제 그녀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곰이 고요하게 그녀의 옆에 서서 다시 한번 사라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 곰의 존재에서 강한 안정감을 느끼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걷기 시작했다. 숲속 깊은 곳으로 가는 길은 점점 더 힘들어졌지만 사라는 결국 숲의 심장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곳에서 어떤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벅차게 만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들게 했다. 숲은 살아있었고 그 심장은 사라가 여태까지 알지 못한 그녀의 운명과 연결된 곳이었다. 이 길을 끝까지 가야만 한다. 사라는 속으로 다짐하며 발걸음을 계속 옮겼다. 이제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사라는 숲의 심장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계속 걸었다. 그 길은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숲속의 모든 나뭇가지, 풀, 바람의 소리가 한때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이제는 그런 감정들이 점차 사라지며 오히려 그녀에게 힘을 주고 있었다. 숲은 살아있었고 그녀는 그 숲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이 길을 따라가면 무언가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진실이 무엇일지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했다. 곰은 여전히 그녀의 옆을 묵묵히 따라왔다. 그 거대한 존재는 사라의 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존재가 그녀에게 제공하는 안정감은 이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깊었다. 그 곰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숲의 의지였고 사라가 이 길을 가도록 돕는 중요한 존재였다. 그들이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공기는 더욱 무겁고 무언가 비밀스러운 에너지가 숲의 모든 곳에 서려 있는 듯했다. 나무의 뿌리는 점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나뭇가지들은 하늘을 가로지르며 서로 얽히고 있었다.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곳처럼 느껴졌다. 사라는 그 속에서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끌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숲의 심장에 도달했다. 그곳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로운 장소였다. 공터 한가운데 거대한 고목나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나무는 그 어떤 나무보다도 크고 그 뿌리와 줄기는 숲속에서 보았던 다른 나무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었다. 나무의 표면은 울퉁불퉁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나무가 숲의 심장이라는 것을 사라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나무는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숲의 영혼이자 숲의 모든 기억을 담고 있는 존재였다. 사라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무로 다가갔다. 곰은 그 옆에서 가만히 서서 사라를 지켜보았다. 사라가 나무에 손을 대는 순간 몸이 일시적으로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무에서 뭔가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다. 그 에너지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동안 그녀가 알지 못했던 진실들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이 나무, 이 숲은 그녀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녀는 이 숲의 일부가 된 것이다. 그 순간 사라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이 숲 근처에서 놀곤 했다. 할머니는 늘 숲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이 숲은 오래된 숲이야. 그 숲은 사람들을 지켜보고 그들의 마음을 읽는다. 숲과의 연결을 끊지 말고 그저 자연의 일부분으로 살아가면 숲은 그대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할머니의 말이 떠오르자 사라는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는 그저 말만 해주셨던 것이 아니라
이 숲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숲은 살아있고 사람들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나무의 줄기를 따라 손끝을 움직였다. 그 순간 나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것은 사라가 그동안 풀지 못한 저주와 깊은 연관이 있었다. 나무가 그녀의 손끝을 인식한 듯 그 표면이 갑자기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떨림은 점점 더 강해졌다. 마치 나무가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사라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눈앞의 공기가 무겁게 변했다. 너는 이 숲의 마지막 희망이다. 그때 사라의 머릿속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다. 사라는 고개를 들고 나무를 바라보았다. 시험이라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숲의 저주를 풀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러나 저주는 단순한 마법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원한과 복수의 힘이었다. 너의 조상들이 그 원한을 잊지 못하고 숲속에 남겨두었고 그로 인해 저주가 시작되었다. 너는 그 원한을 풀고 숲의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 아이의 목소리가 말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란다. 사라는 숨을 크게 내쉬며 나무에 손을 올렸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 그 말이 끝나자 나무는 더욱 강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나무의 표면에서 한 줄기의 빛이 솟구쳤고 그것은 사라의 몸을 감쌌다. 빛은 점점 강해졌고 사라의 몸을 진동시키며 그녀의 내면에서 무엇인가가 열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빛 속에서 사라는 고대의 기억들을 보았다. 그녀의 조상들이 숲을 지키기 위해 싸운 모습, 숲의 어둠과 싸운 전사들의 모습, 그리고 숲의 저주가 시작되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숲의 저주는 단순한 마법의 부작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원한이 만들어낸 고통의 결과였다. 오래전 사라의 조상들이 숲을 지키려 했지만 그들의 원한과 분노는 결국 이 숲에 얽히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저주의 기원이었던 것이다. 사라가 이 저주를 풀려면 그 원한을 풀어야 했다. 그래, 이제 알겠다. 사라는 자신에게 말하며 나무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 원한을 풀어야만 한다. 그 순간 나무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땅이 흔들리고 숲속의 나무들이 소리 없이 몸을 흔들었다. 공기가 변하고 사라의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녀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것은 사라의 조상 중 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고통에 찬 얼굴로 사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람의 입술이 움직였고 사라는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 너는 마지막이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의 귀에 울려 퍼졌다. 우리의 원한을 풀어줘. 숲을, 이 땅을 되살려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에 손을 대었다. 그녀는 이 숲과 자신의 깊은 연관을 이해했다. 그녀의 조상들이 지키려 했던 것, 숲의 저주가 시작된 이유, 그 모든 것이 사라의 어깨에 놓인 짐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내쉬며 나무에 의해 밝혀진 진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숲의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숲을 감쌌다. 나무의 떨림도 공기의 무거운 느낌도 모두 사라졌다. 사라의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숲을 감싸며 숲은 다시 살아났다. 저주는 풀리고 숲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사라가 그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곰은 고요히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이루어낸 승리를 축하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숲은 다시 한번 숨을 쉬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사라가 숲을 뒤로 하고 돌아설 때 그 뒤에서 나무들이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숲은 이제 다시 안전하고 평화로워졌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비밀이 있었다. 사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숲은 살아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사라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여정은 끝났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